이게 시험 문제인데, 자, 표집 방법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아, 여기 표집 오차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패스하세요. 어렵기 때문에. 표본 추출 여기 나왔네요. 아, 자,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에 제가 여기 필기를 해놨죠. 층단, 집체, 한류, 있는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자, 1번 볼까요?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 추출은 유의 표집이다. 한류, 있는 이 밑에 있죠. 한참 밑에 있죠. 가장 잘 대표하는 표집 방법은 층합 표집이죠. 제일 위쪽으로 갈수록 잘 대표를 하는 거죠.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표본 크기가 항상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전수조사에서는 모수와 통계식 구분이 필요가 없죠.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건데 모수와 통계식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통계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표집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층합 표집 방법. 자, 층합 표집 방법은 이 표본 추출 중에 가장 위쪽에 있죠. 표집 오류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체계적 표집 방법, 층단 집체에서 체계적 표집 방법은 모 집단에서 유의 표집 아니죠. 유의 표집은 밑에 있죠. 할 유의 있는이죠. 자, 그래서 다시 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A4지 2페이지로 요약한 조사론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외워줘야 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률 표집은 층단 집체, 비확률 표집은 한류 있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본 오차. 아까 금방 시험에 나왔죠. 표본이 커지면 표본 오차 역시 커진다. 이게 정답이었죠. 표본 오차가 커지면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나와도 이거는 5점이 아니라 20점 이상 맞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잘 안 나옵니다. 굳이 나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면적의 합이 1이다.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곡선을 말하는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 정규 분포만큼은 공부를 안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1차 자료는 원자료, 2차 자료는 통계자료. 그냥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결측값을 통계적 기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목표는 이 문항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해서 최소한의 암기를 통해서 5점만 맞아서 합격 점수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가 가는 영역이 있고 암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암기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베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적 타당도 외1이라 그랬죠.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요.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자기 기입식 방법이 있고 자기 기입식 방법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죠.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서베이 작성 방법에는 개방형 질문이 있고 예를 들어 주관식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죠. 뭐 yes or no라든가 좀 단순한 부분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 안에는 찬반, 평정, 리커트 질문 이런 것들이 있죠.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욕구조사, 평가조사, 질적연구관, 조사 보고서, 조사 설계 유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그 사회복지 조사론 요점 정리 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페이지는 제가 가로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자료를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아까 1페이지에 보신 자, 이게 좀 줄여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줄이면 이렇게 나오죠. 자, A페이지 한 장에 글씨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만 보세요. 자, 조사론을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고요. 1페이지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2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페이지 보는 것이고요. 2페이지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조사 실험 실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11가지 조사 설계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 올린 자료를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가지 방법은 설명을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다만 브래드쇼의 욕구 이론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출된 욕구, 상대적 욕구,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이 다른 부분은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브래드쇼의 욕구 부분. 자, 그 다음에 제 아랫부분에 욕구조사의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은 조사론, 지사론, 행정론 세 과목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죠. 양적 접근이 있고 밑에 직접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죠. 질적 접근 방법. 양적 접근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아까 뭘 생각해야 돼요? 연실량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연실량, 연역적 방법, 실증주의, 양적 접근. 똑같은 말이죠. 앞부분만 따서 연실량이라 그러죠. 지우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질적 연구 방법. 질적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귀의 질, 귀납법, 해석주의, 질적 접근, 뭐 연구 이렇게 되겠죠. 자, 귀납법, 해석주의, 질적 연구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여 관찰 방법이 있고요. 표적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표적 인구조사하고 표본 인구조사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델파의 기법은 이거는 뭐 아시죠? 뭐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는 뭐 그냥 델파의 기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하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너무 기출문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진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4번, 5번이 헷갈리더라고요. 명목 집단 기법하고 초점 집단 기법을 구분하는 게 너무 헷갈려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다시 구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은 소 집단 결정 투표를 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이 없는 반면에 초점 집단은 역시 소 집단이긴 하지만 이용자 인식 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고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정보자 기법과 초점 집단 기법을 비교해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초점 집단 기법은 상호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위쪽에 있는 명목 집단 기법은 상호작용을 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은 직접 수집을 하지만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은 반면에 간접 수집이죠. 이렇게 헷갈릴 부분을 4, 5, 6번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뭐 7번 포럼, 공청 이거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공개해서 모이는데 지역사회에서 그냥 모이면 포럼이라 하고요. 공청회는 포럼과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 지자체가 주최하는 거는 공청회라고 합니다. 성격이 비슷하죠. 공식 인터뷰, 비공식 인터뷰가 있고요. 이 부분만큼은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 부분만큼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 과목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론 2페이지 그리고 1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5점이기 때문이죠. 5점. 5점만 맞아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점 맞아도. 자, 표지 모차. 아까 여기 나왔죠. 층단 집체. 필기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1급 합격하기. 조사론 5개만 맞아도 합격. 합격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사론 5문제만 맞아도 인행사 20문제 맞추면 충분히 꽈락을 면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렇게 목표 점수를 두고 계산을 하니까
124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사회복지 과목의 핵심은 꽃은 법제론입니다. 법제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제론부터 공부를 하시고요. 분량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론이 가장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조사론 공부를 5점만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한 과목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물론 신경 안 쓴다고 기출문제 안 풀어보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는 풀어보시되 이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2페이지짜리 요약집이 있잖아요. 이거를 왼쪽에 두세요. 왼편에 두시고 오른쪽에 조사론 기출문제집을 보시는 겁니다. 보다가 목차 위주의 공부법이라고 하죠. 목차 위주로 한 페이지, 2페이지에 요약해 놨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지? 하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조사론 요약집을 보면 이게 조사론에서 어떤 파트에 해당하는구나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조사론 목표는 5점입니다. 5점. 5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부는 조사론 말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법제론입니다. 법제론 공부하면 쌍둥이 과목 정책론은 3분의 1 내용을 커버할 수 있고 지사론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론, 실천론 부분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제론의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저처럼 조사론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까지 드릴 말씀은 이거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건 아니다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